원화의 미래, 한국 스테이블 코인의 진화 삼화, 법과 규제의 충돌. 특근법과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2020. 한국의 암호자산 규제는 우선 2020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으로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 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VASP는 금융당국에 신고하여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되었고, 자금 세탁 방지 AML 준수, 실명계좌 사용 등의 요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9월까지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공식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제도권 밖에 있던 크립토 비즈니스가 일부 감독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근법은 어디까지나 AML 규제에 초점을 둔 것이었고, 스테이블 코인 자체에 대한 발행 유통 규율은 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2020에서 21년 당시까지만 해도 원화 연동 코인에 대한 국내 법적 공백은 지속되었습니다. 테라 사태 이후 높아진 규제 논의 2022. 그러던 중 앞서 언급한 테라 루나의 붕괴 사건이 2022년 5월 발생하자 정치권과 규제 당국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테라 사태로 20만 플러스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자 국회에는 2020년 이후 암호자산 관련 법안 17건이 잇따라 발의되기에 이릅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도 기존 특근법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스테이블 코인 규율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포괄적인 기본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2022년 6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등은 자율규제 협의체 DAXA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를 출범시켜 문제 발생 시 공통 대응과 코인 상장 퇴출 기준 마련 등 업권 자율규제를 시도했습니다. DAXA는 테라 사태 이후 각 거래소들이 루나 코인 상장 폐지 타이밍이 달라 혼선을 빚은 것을 반성하며 만든 조직으로 이후 몇몇 코인에 대한 공동 상장 폐지, 투자유예 지정 등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었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2023에서 2024, 2023년 들어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논의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여당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 모두 법안을 발의하며 조율에 나섰는데, 큰 틀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사업자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담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원화 등 기축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발의한 안은 비금융기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은행이 아니어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민간 기업이 원화에 연동된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끼를 터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체계로는 불가능했던 부분이죠. 이러한 파격적인 변화 가능성 때문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주가가 폭등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도 컸습니다. 반면 금융당국과 하는 일부에서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허용되면 통화 관리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금융위 vs 하는 엇박자의 양상.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두고 금융위원회 정부와 한국은행 중앙은행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혁신금융 측면에서 보고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2022년 금융위 산하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으며 2023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증권형 토큰 STO, 은 자본시장법 테두리에서 스테이블 코인 등 비증권형 토큰은 별도 법률로 다루겠다는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안전과 결제 시스템 관리가 책무인 기관답게 민간 스테이블 코인에 더 신중하거나 회의적입니다. 한은은 2023년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안정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창용하는 총재도 2025년 6월 발언에서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환전 수요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즉 굳이 원화 코인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해외 달러 코인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 는 지적이죠. 또한 한은은 법적으로 화폐 발행권은 중앙은행 독점이므로 민간이 사실상 화폐 기능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건 통화정책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시각차는 입법 과정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회 공청회 등에서 원화 코인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붙었는데 몇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됐습니다. 1. 은행 단독 발행 은행 예금을 토큰화하니 안전하지만 혁신은 제한적. 2. 빅테크 핀테크 발행 혁신적이지만 중앙은행 통제가 어렵고 금융질서 교란 우려. 3. 은행 플러스 기업 컨소시엄 모델 리스크와 혜택을 분산시켜 협력하게 하는 절충안. 상당수 전문가들은 세 번째 컨소시엄형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컨대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중은행,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하는 연합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관리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감독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쪽에 과도한 권한이 몰리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리라는 것이죠. 현재 법제화 현황 2024년 말 현재
여야 합의로 디지털 자산기 본법 제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 법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 대한 자본금 요건 예외, 최소 100억 원, 준비자산의 보관 공시 의무, 일일 상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핵심은 안전장치 마련 후 민간 발행 허용으로 정책 방향이 잡힌 분위기입니다. 이는 미국, 일본, EU 등의 입법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법률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주무기관이 되어 발행인을 인가 감독하게 될 전망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과의 협업 예외, 하느니 발행인으로 참여하거나 결제 시스템 연계를 허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법과 규제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큰 틀에서는 혁신 장려 vs 시스템 안정이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민간 부문의 구체적인 움직임, 즉 민간 기업들이 도전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눈치챈 민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화 원화의 미래, 한국 스테이블 코인의 진화사와 민간의 도전 원화 코인 실험기를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매일 새로운 글로벌 인사이트 받아보세요. 하단 링크 비트겟 가입하시고 곧 시작되는 600만 불 대회 같이 참여해봐요.